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입니다. 네, 예전에 윈도우 켜보시면은 지뢰 게임이라고 많이들 해보셨을 건데요.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빈칸에 톡톡 쳐갖고 지뢰가 터지면은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금일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한숨 많이 돌리셨을 건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저희가 찾지 못한 또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그 지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투자 지뢰에 대해서 같이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다시피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다행히 최근에 아주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의 가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단순히 가격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 결국에는 시장 자체의 가치는 변함이 없었는데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변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갖고 불안해, 뭐 더 빠질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데 점차 시장 자체가 그거를 불확실성 자체를 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니까 별거 아니네, 괜찮네, 이 정도면 양호하네 라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글로벌 그리고 이웃나라 그리고 국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뢰를 그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 영향력은 현재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심 자체가 완화되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확진자가 무려 7,000명 진입 관련 따라 가지고 금일 같은 경우에 관련 섹터라든가 기업이 이슈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자택 치료로 인해 갖고 금일 원격 진료 관료주가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저희는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고 뭔가 잘못됐을 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 가지고 흘러나왔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인류한테 엄청 큰 재앙이 닥칠 것 같다. 정말 진지하게요. 정말 이번 바이러스는 뭔가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정말 뭐 인류 자체가 뭐 멸망이 오긴다거나 뭐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면 뭐 특별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사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양호하거나 그냥 보통 상황이거나 최상의 상황으로 그냥 완만하게 흘러간다 했을 때는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또 한 번 벌어지겠죠. 네,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은 우리 사실상 글로벌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 또한 투자의 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지뢰를 찾기에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중국발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헝다그룹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불안들 하실 건데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는데 사실 금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완만한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별거 아니겠네?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양호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또 나쁜 결과를 맞이할지 아니면 고만고만하게 흘러갈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은 현재 뭘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현재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급준비율 자체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장의 유동성 자체를 조금 더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묶어놓지 않고 유동성 자체를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 자체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인한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할지 이게 강할지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투자를 하면 있어갖고 이거 지뢰 제거했다 하고 제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과거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보면 11년도 12월, 15년도 2월, 그리고 18년도 4월 코스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3번 다 2%, 3%, 8%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지준율 인하 10주 뒤 코스피 지수 상승률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준율 인하하면은 시중의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우리나라도 혜택을 보는구나. 중국하고의 어떻게 보면 수출입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도 돈 자체가 유입되거나 좋은 영향 자체가 많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보셨고요. 오미크론 그리고 중국 이웃나라 보셨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괜찮은 상황이야? 아, 또 여기에 지뢰가 하나 숨어 있었죠. 예,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영역이죠. 수급 자체를 꼬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공매도 재개를 5월 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해서 MSCI 자금 자체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5월 달 실질적으로 공매도 재개하고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과연 공매도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기초 체력이 약해진 건지 전망치 자체가 내려와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에 대해서 이해하실 게 공매도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매도세 자체가 매수세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주식 보유자 자체를 힘없게 만드는 도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매도 친구들이 주식을 만약에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면 사실 이들이 벌 수 있는 영역은 100에서 제로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주식이 올라가서 손해볼 수 있는 영역을 잡는다 그러면 그건 사실 무한대입니다.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통은 떨어진다에 베팅을 걸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고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급하게 이 물량을 사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원래 100이라고 하는 것도 110, 120까지 급속히 빠르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셀트리온 사례도 그렇고요. 해외 게임스탑 사례도 그렇고 사실상 공매도 자체가 고생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본다 그러면 공매도 역시 투자의 하나의 영역이고 이것 단순히 하나로만은 지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자산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까지 이런 지뢰들을 찾은 거고 그러면은 과연 꼭 주식에만 투자를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도 투자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안이 왜냐하면 대체로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코인? 많이 덕을 보신 분들이 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뭐 버블이다, 뭐 아니면 안전자산이다 라는 거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주식으로 갈 돈이 안전자산 쪽으로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돈은 사실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정해진 돈 내에서 어떤 특정 자산들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회비용 쪽으로 비트코인이 낫냐 뭐 아니면 주식이 낫냐를 한번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전자산일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최근에도 마이너스 20%를 한번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격 변동폭이 이렇게 단기간 나올 수 없겠죠. 그렇다면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위험자산이냐? 이 부분은 당연히 위험자산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버블이다 뭐다 하고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건 저희 같은 경우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안전한 자산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식하고 한번 경쟁해 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산 바로 부동산이죠. 주식을 꼭 해야 돼? 부동산이 더 메리트 있는 거 아니야? 부동산은 실물이라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부동산 보시면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사실 부동산을 내 돈으로 온전히 다 살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은행 돈이나 남의 돈을 결국에는 빌려와서 해야 되는데 그 문턱 자체가 높아지고 무엇보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과정 속에서 세금이 발생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 자체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취득 중과라든가 보유 중과라든가 양도 중과에 대한 세금들이 자꾸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도 물량을 풀기가 그렇고 수요자 입장에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유동성이 좀 많이 부족하겠죠. 더욱이 목돈이 필요한데 주식보다 조금 대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본 게 지뢰는 다 제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남은 것들에 대한 미지수를 어떻게 갖고 갈 건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모든 사건들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확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주식의 그냥 주 목적입니다. 주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의 존재 목적과 일치하고요. 인간의 욕망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돈을 더 잘 벌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리하고 싶지 그 뒤로 후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 본질적인 욕망과 기업의 본래 목적 자체가 주식, 결국 이 기업이라는 활동 자체를 계속적으로 더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 이 뒤에 부분은 섹터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살짝 부족한 관계로 관련해가지고 모바일도 좋고요. PC도 좋고 이 방송 끝나고 한국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한국경제TV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제 얼굴이 저렇게 있습니다. 네, 제 얼굴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과 더불어 제가 다 이제 준비한 자료를 다 이제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개념들을 꼭 흡수하셔가지고 시장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계좌 자체를 늘어나는데 많은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미래도 그렇지만 미래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사실은 이 위기와 기회 공존 속에 살고 있고 이거는 꾸준히 반복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반복되는 이슈 가지고 단지 사건이 매번 다를 뿐이죠. 그 사건이 다르지만 본질 자체는 앞서 봤듯이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그게 정말 인류에게 정말 크나큰 위협이라든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린 결국 그거를 극복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기업을 고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더 잘 벌거나 더 잘 비용을 아끼거나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서비스나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힘들다라고요? 그렇다면 그레이트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레이트한 가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좋은 기업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런 기업이라도 정말 내가 괜찮은 가격에 샀다 그러면 분명 투자로 인한 손실보다는 이득 자체가 늘어나실 거고요. 시장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도 다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려워하는 거는 내가 산 기업이 그레이트한 기업인지도 모르거니와 내가 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이제 준비한 자료들이 굉장히 뒤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레이트한 기업에 대해서 간략히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기 만족 또는 집단 우위 차별화가 가능한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경험, 흥미, 편리성, 효율성 증진 등의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섹터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것들입니다. 왜 요거를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에서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라든가 모바일에 한국경제TV 치시고요. 한국경제TV 들어오시면은 제 얼굴이 있습니다. 제 얼굴 눌러서 들어오시면 지금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제가 바로 가가지고 이 섹터를 왜 봐야 되나, 이 섹터 중에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가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